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 여러분의 곁에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김민준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받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관계를 정리하려 마음먹는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변하겠다고 약속하는 경험 말입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할게. 그 간절한 목소리 앞에서 마음이 흔들렸던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주제, 나르시시스트의 공허한 약속, 가짜 황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들의 변화 약속이 왜 거의 항상 지켜지지 않는지, 그리고 그 약속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는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어둠 속에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연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6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을 결심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26년간의 결혼 생활을 거의 끝내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가 관계에 불만족을 표할 때마다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불만이면 저기 문 있잖아. 나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저와 두 아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일을 반복해왔고 제발 변해달라는 저의 모든 간청은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남편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제 와서 당신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깨뜨릴 수 있냐며 저를 비난하고 앞으로는 정말 좋은 남편이 되겠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 계속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고 있어요. 제 질문은 이겁니다. 제가 과연 그의 약속을 믿어야 할까요? 26년이라는 긴 세월의 역사와 이혼 서류 앞에서만 잠깐 반짝이는 그의 약속.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연에는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몇 가지 위험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교묘한 책임 전가입니다. 남편은 당신이 우리 가정을 깨뜨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 26년간 아내와 아들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지배해왔던 자신의 행동은 까맣게 잊은 채 마침내 고통을 끝내려는 아내를 가해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내가 내 폭력적인 행동을 더 이상 참아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바로 문제의 원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아내와 어머니에게 정말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와 같은 문화적 가치나 죄책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상대를 통제하려 합니다. 둘째, 특권 의식입니다.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 이 말은 언뜻 반성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나는 너에게 용서를 강요할 권리가 있다는 오만한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짓밟아왔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필요, 즉 가정이 깨지는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의무를 강요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변화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의 안락한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통제 시도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말 어디에도 아내의 고통에 대한 진정한 공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변화할 준비가 되었다면 그의 말은 이런 식이었을 겁니다. 지난 26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못된 남편이었는지, 당신과 아이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어. 내 분노 조절 문제, 내 이기심,
이건 정말 치료가 필요한 문제인 것 같아. 당신이 나를 떠나기로 한 결정, 나는 충분히 이해해. 나 같아도 나 같은 사람과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을 거야. 당신에게 나를 용서해달라고 강요할 자격이 나에겐 없어. 그저 내가 내 문제를 직시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만약 당신이 마음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면 정말 기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의 결정을 존중해.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갈 뿐이야.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반성이며 공감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고 상대방의 결정과 자유를 존중하며 어떠한 강요도 하지 않는 태도. 하지만 사연 속 남편은 여전히 자신의 필요와 아젠다를 중심으로 아내를 조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약속은 변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가짜 황금일 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연로하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지쳐버린 하나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께 완전히 지쳤습니다. 아버지는 연로하시고 저는 그동안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끼며 아버지를 돕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겨왔습니다.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음식을 가져다 드리고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 했죠. 아버지는 원래 다정한 분이 아니셨지만 저는 이것이 자식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의 감사할 줄 모르는 태도에 그만 이성을 잃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잠시 침묵하시던 아버지는 자신이 함께하기 쉽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더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잠시 희망을 가졌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정말로 더 다정해지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예전에 까다롭고 비판적인 모습으로 완벽하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평온한 마무리를 바라는 것이 그렇게 어리석은 일일까요? 이 사연 역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분노 앞에서 잠시나마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즉,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 능력은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심리적 게으름이라는 개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사람의 성격과 행동 패턴은 마치 오래 입어 몸에 꼭 맞는 낡은 옷처럼 익숙해집니다. 이 사연의 아버지에게 분노와 비판은 평생을 함께해온 오랜 친구와도 같았을 겁니다. 그 친구가 자신을 고립시키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나 익숙하기에 버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즉 친절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성찰하고 말을 내뱉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모든 과정은 의식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노력을 지속할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일주일간의 짧은 노력 후 그는 힘들어.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살래라며 익숙하고 편안한 자신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 이야기는 서로 다른 상황에 놓여 있지만 공통적으로 한 가지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변할게라는 약속은 진정한 자기 성찰과 공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통제 수단이거나 변화에 따르는 수고로움을 감당하기 싫은 심리적 게으름의 발로일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가 변할 테니 너는 내 곁에 머물러야 해라는 강요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나의 문제를 직시하고 평생에 걸쳐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겸손한 헌신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 꾸준한 학습,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마주하려는 용기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공허한 약속에 희망을 걸며 끝없는 상처를 받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은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의무는 당신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희망은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말뿐인 약속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진실된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헛된 약속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평온을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 길잡이 김민중